청취자 여러분, 혹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억하시나요? 그때 전 세계 주식시장이 완전 막 무너져 내릴 때 은퇴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원했던 그 단 하나의 마법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아, 네. 바로 채권이죠? 네, 맞아요. 주식이 거의 반토막으로 폭락하는 동안에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아주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15년 전에 청취자님의 노후 자산을 구원했던 그 완벽한 안전망이 지금은 오히려 자산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주범으로 변해버렸다면 어떨까요? 와, 그게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과거의 그 성공 공식이 오늘날에는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 심층 분석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 중동 지역 분쟁에 또 좀처럼 안 잡히는 물가까지 진짜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 단순한 변동성을 넘어서서 기존의 상식이 통째로 뒤집히는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가 지금 이 시점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다룰 텍스트는 김영래 편집장의 최신 칼럼인데요. 제목이 시니어의 은퇴자산, 무엇보다 안정과 삶의 질이 우선이다. 라는 글입니다. 아, 그 칼럼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칼럼의 핵심 뼈대를 이루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하잖아요. 전 시티그룹 수석 글로벌 주식 전략가이자 지금은 엔진 AI랑 인베스타에서 수석 고문인 로버트 버클랜드입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분의 통찰을 완벽하게 해독해서 청취자님을 위한 새로운 생존 원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버클랜드의 조언이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시니어의 포트폴리오를 단순히 뭐랄까 수익률을 내야 하는 금융상품 이런 걸로만 보지 않거든요. 아, 수익률 이상의 무언가로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은퇴자분들에게 자산이라는 건 당장 다음 달 아파트 관리비고 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병원 수술비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공격법이 아니라 험악한 시장 속에서 내 평안한 일상을 지켜내는 방어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네네. 일상을 지키는 방어술.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그 방어술이 도대체 왜 고장이 난 건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 가장 유명한 원칙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아, 전통적인 60대 40 분산 투자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자산을 나누는 거요. 그런데 버클랜드는 이 오래된 안전망이 지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엄청 강력하게 경고하더라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2008년이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위기의 성격이 완전히 아예 달라졌다는 데 있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경제가 막 얼어붙고 물가가 떨어지는 그 디플레이션 상황이었습니다. 네, 물가가 막 떨어졌었죠. 그렇죠. 경제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했죠? 막 돈을 풀고 금리를 바닥까지 확 끌어내렸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금융 원리가 작동하는데요. 네. 금리가 내려가면 이미 발행되어 있던 기존 채권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막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포트폴리오 손실을 딱 메워주는 아주 기가 막힌 시소 게임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 자, 이 내용을 좀 쉽게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시소의 한쪽이 쿵 하고 추락할 때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써서 반대쪽을 확 들어 올려준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주식이랑 채권을 반반 넣어두면 진짜 어떤 위기가 와도 안전하구나. 이런 강한 믿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지금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아주 지독한 인플레이션 충격이잖아요. 물가가 너무 치솟으니까 중앙은행들이 경제가 좀 흔들려도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오히려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오히려 더 올려야 할 게도 있고요. 이렇게 고금리가 계속되면 기업들 이익이 줄어서 주식이 타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 가격마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그럼 시소 양쪽이 동시에 땅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른바 동반 하락 장세가 펼쳐지는 겁니다. 양쪽 다 부러진 거죠. 와, 양쪽이 다 부러졌다면 분산 투자의 의미가 사실상 완전히 퇴색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주식이랑 채권이 둘 다 막 불타오르고 있으면 보통 우리 청취자님들 같은 투자자분들은 최후의 피난처로 금을 찾지 않나요? 그렇죠. 영원한 안전자산인 금이죠. 네, 위기 때마다 빛을 발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 막상 시장이 진짜 패닉에 빠지면 이 금마저도 기대만큼 방어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그건 금융시장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약간 복잡한 유동성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해요. 극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전체에 막 공포가 덮치고 자산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아, 당장 현금이 필요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당장 빌린 돈을 갚거나 고객들이 펀드 환매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응하려면 막대한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때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들이 팔고 싶은 그러니까 손실이 난 주식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파나요? 당장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현금으로 착 바꿀 수 있는 자산, 즉 팔 수 있는 자산부터 눈물을 머금고 먼저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 자체의 어떤 가치가 떨어져서 파는 게 아니라 워낙 금이 거래가 잘 되고 현금화하기가 쉬우니까 약간 비상용 현금 인출기처럼 막 뽑아 써버린다는 거군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자기가 굴리는 포트폴리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가장 좋은 자산인 금을 대량으로 내다 파는 거예요. 그 결과 평소에는 서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던 주식, 채권, 금이 공포장세에서는 다 같이 동반 폭락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무섭네요. 그래서 버클랜드가 모두에게 맞는 단 하나의 해지 정답은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자산을 여러 곳에 그냥 나누어 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막 안심하고 맹신하는 게 지금은 얼마나 위험한지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통적인 분산 투자는 이런 거네요. 막 비가 엄청 와서 홍수가 났는데 내가 과거에 불났을 때 입고 살았던 아주 무겁고 튼튼한 방화복을 입고 안심하는 격이네요. 홍수 났는데 방화복이요? 네. 방어 장비이긴 한데 지금 닥친 물난리라는 재난 앞에서는 그 무거운 방어복이 오히려 나를 더 빨리 물속으로 가라앉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와, 진짜 기가 막힌 비유네요. 그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물이 막 차오를 때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의 종류를 바꿀 게 아니라 물이 닿지 않는 고지대로 내 몸을 먼저 피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살아야죠. 이게 바로 버클랜드가 제시하는 다음 단계의 조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시장이라는 환경이 제공하는 안전망이 고장났다면 그 통제 불가능한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자신의 행동과 환경부터 단속하라. 버클랜드는 이걸 자신부터 해제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신부터 해지하라.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의 취약점부터 방어해라. 이건데 와, 말은 참 멋진데요. 이게 현실에서 우리 시니어 청취자님들 상황에 적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흔하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바로 자기가 평생 일했던 산업이나 직장의 주식에다가 은퇴자손 상당 부분을 몰아넣는 집중 투자, 이른바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내가 아는 분야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군요. 맞아요. 묘한 안도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 내가 속한 산업군 전체가 위기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헉, 직장에서 명예퇴직당해서 월급도 끊겼는데 내 은퇴자산 주식마저 동시에 다 징발해버리는 완전 이중고를 겪게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내 경제적 생명줄을 한 곳에 몰빵하는 시한폭탄인 셈이죠. 그래서 애사심이나 익숙함은 철저하게 투자랑 분리하셔야 합니다. 네, 완전 명심해야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통제해야 할 건 바로 시간입니다. 보통 시니어분들 포트폴리오를 보면 성격이 다른 돈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어떤 돈은 한 10년 뒤에 꺼냈을 돈이지만 당장 내년 생활비나 몇 달 뒤에 내야 할 병원비 같은 자금도 있거든요. 네, 단기 자금들이 있죠. 이렇게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써야만 하는 돈을 가지고 금융시장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겠다면서 고위험 전략을 쓰는 건 진짜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공감 갑니다. 내일 모레 수술비 결제해야 하는데 오늘 밤에 중동에서 미사일 날아갔다니 뉴스 한 방에 자산이 막 20% 날아가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당장 내 삶의 존엄성이 위협받는 생존의 문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투자의 중심이 시장이 아니라 청취자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제가 날카로운 반론을 하나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까 버클랜드가
특정 위험이 우려되면 그와 관련된 기업에 직접 투자해서 상세하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 오르는 게 걱정되면 에너지 관련 기업 주식을 사라 이렇게요. 네네, 그런 조언을 했죠. 잠깐만요. 이게 특정 위험에 대비해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이게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시장 타이밍 맞추기 아니면 유망 종목 찍기 이런 게 되는 건 아닐까요? 고위험 PR하면서 특정 섹터 사라는 건 듣는 분들 입장에선 되게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아, 정말 예리하십니다. 겉보기엔 진짜 그럴듯한 타이밍 매매나 종목 찍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버클랜드가 이 조언을 할 때 절대 타협하지 않는 철칙, 대전제가 하나 딱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즉 가격입니다. 내일 당장 기름값이 오를 거다, 이런 지정학적 예측에 베팅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 예측이 아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내가 앞으로 노후를 보내는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난방비 부담이 엄청 커지겠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장에서 배당도 꾸준히 잘 주는데 가격까지 아주 합리적인 우량 에너지 기업이 있을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생 날 것 같으니까 정유지 오늘 사서 내일 팔자 이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내 노후 생활비 늘어나는 리스크를 막아줄 일종의 방어막, 현금 흐름 창출 기계를 합리적인 가격일 때 사서 보험처럼 둔다 이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배당 잘 나오는 에너지 주식을 쥐고 있으면 나중에 진짜 기름값이 올라도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수익으로 내 늘어난 난방비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미 투기 광풍이 불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해지 수단이라도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을 따져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냥 마음 편하게 선주들 보면서 산책이나 하고 싶은 시니어분들이 매일같이 이런 밸류에이션 분석하고 주가 확인하는 게 너무너무 피곤한 일이잖아요. 네, 진짜 피말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복잡하고 피곤하다. 그냥 주식 다 빼버리고 100% 현금으로 들고 있을까? 이런 극단적인 유혹에 빠지기 쉽단 말이죠. 맞아요. 사실 버클랜드도 이 현금의 딜레마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만약 밤에 주식시장 걱정 때문에 도저히 잠을 편히 못 자겠다면 그냥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옮겨라. 이렇게요. 네, 전부 현금이요. 와, 진짜 파격적이네요. 네, 하지만 동시에 아주 냉정한 경고도 덧붙입니다. 단기적으로야 심장이 돌뛰고 마음은 편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이 현금의 구매력을 야금야금 다 갉아먹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제 생각엔 결국 100% 현금 보유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딱 누워있으면 푹신하고 마음은 참 편안한데 자는 동안 1cm씩 조용히 크기가 줄어드는 마법의 매트리스 위에서 자는 거랑 똑같군요. 나중에는 몸을 뉘울 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와, 마법의 매트리스. 진짜 소름 돋게 정확한 비유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지만 나중에 마트 가면 살 수 있는 사과 개수가 확 줄어드는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이 심리적 안정감이랑 자산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궁극적인 목적, 균형점은 뭘까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과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익률이라고 하겠죠. 돈을 더 버는 거요. 네, 보통 투자는 돈 벌려고 하죠. 하지만 은퇴 이후의 시니어에게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 자료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만약 투자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 장애가 오고 매일 불안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화가 난다. 그러면 수익률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건 무조건 실패한 투자라는 겁니다. 아, 수익률 숫자보다 평만한 노후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되면 주객이 전도된 거다. 바로 그겁니다. 버클랜드는 이걸 수면 조정 수익률 이렇게 부릅니다. 단기적인 수익 숫자보다 밤에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심리적 건강이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한계치를 넘으면 즉시 과감하게 포지션을 그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와, 수면 조정 수익률 정말 뼈 때리는 말이네요. 그런데 사람이 막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나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주식을 딱 적당히 줄이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막 앱 열면 파란불 켜져 있고 이러면 이럴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혼자서 끙끙 앓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럴 때 당장 청취자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공 리소스들이 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 포털이 있어요. 주소가 fine.fss.or.kr인데요.
여기 가면 객관적인 금융 정보들을 쫙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인터넷이 익숙하신 분들은 파인 포털이 좋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웹사이트 접속이 좀 어려우시거나 당장 누군가랑 말을 좀 하고 싶다면요? 그럴 때는 그냥 전화기를 드시고 133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1332번이요? 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콜센터인데요. 패닉에 빠졌을 때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막 충동적으로 팔아버리거나 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웹사이트가 www.kcie.or.kr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시니어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실용적인 정보네요. 1332번.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는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무리하게 수익을 쫓기보다는 내 삶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상황을 직시하고 보수적으로 내 일상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사실을요. 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해지하면서 평안함을 지키는 게 핵심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님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투자의 목적이 결국 수면의 질과 평안한 일상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면서 계산해야 할 진정한 순자산, 즉 넷월스는 통장에 찍힌 그 화폐 액수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스트레스 없는 날들의 총합이 아닐까요? 와, 스트레스 없는 날들의 총합? 청취자님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당신에게 며칠치의 평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깊이 있는 심층 분석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